자, 여러분 영어에 이런 구동사가 있어요. get down to something 혹은 ing. 그러면 get down to something이나 ing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여러분? start and focus on. 특히 finally focus on. 뭔가를 좀 미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해서 집중하다는 뜻이 get down to. 그러니까 제대로 뭐 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정말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때 I need to really get down to study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잘 안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구동사를 못 쓰기 때문에 I really need to study hard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udy hard는 사실은 10년 전에도 내가 할 수 있었던 영어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영어잖아요. 근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이런 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고 get down to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조금 민그적거리거나 미루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자, 제대로 한번 시작하자 할 때 get down to doing something, get down to business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과 수업 진행할 때 보통 콘텐츠 만들 때 한 3시간씩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스몰 토크를 좀 해요. 어제는 뭐 바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하다가 쭉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 오케이, let's get down to business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수업 준비 한번 콘텐츠 준비 시작해 봅시다. 이러면 let's get down to business라고 그러죠. 실제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스몰 토크 좀 하다가 제프와 사만다와 자, 우리 let's get down to business 이제 회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얘기죠. 정말 쓸 일 많겠죠? 그냥 start와 get start는 차이가 있어요. get started는. start는 중성적인 단어예요. 예를 들어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중성적이죠? 그냥 시스템적으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냐 이런 말이죠. 하지만 get started는 뭔가 자꾸 미뤄졌다가 지체됐다가 지연됐다가 이제 시작되다. 혹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회의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한 5분씩 10분씩 하다가 야야야 이제 시작하자 이럴 때 let's start라고 하지 않고 let's get started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때 콘서트 getting started도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그러니까 분명히 표현 방식의 차이는 뉘앙스의 차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습자도 그렇고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걸 그냥 숭구리당당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게 선명해지죠. 좋습니다. 자, 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behind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그래서 나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일이 많이 밀렸다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be behind on something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러면 이게 밀렸다라는 얘기야. 형태적으로는 be behind on something 혹은 get behind on something입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죠. get은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다면 I'm behind on something이고요. 나 밀리고 싶지 않아 이러면 I don't wanna get behind. get을 써야 되는 거예요. get은 become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I'm behind on work. 다시 한번 써볼게요. I am behind on work.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get behind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딸이 요즘은 좀 그 직업이 없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봉투에 돈을 한 이렇게 찔러주면서 얘야, 너 월세 밀리면 안 되잖아. 아빠는 그거 원치 않아라고 할 때 I don't want you to get behind on your rent라고 합니다. 그때는 get behind on이 맞아요. 자, 우선 형태적으로는 일단 알겠죠? be behind on something, get behind on something. 자, 그런데 숫자가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성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좀 스케줄보다 이렇게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그걸 behind schedule이라고 그래요. behind schedule. 그리고 오늘 내용과는 반대되지만 좀 앞당겨지고 있다 하면 we are ahead of schedule이라고 그래요. ahead of. 그러면 한 달 밀렸다, 한 달 앞당겼다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one month 이렇게 쓰면 돼 앞에다가. We are one month behind schedule, two months ahead of schedule 이런 식으로. 느낌 오시죠?
오늘 further studies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구문이거든요. 제가 하도 this is my favorite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요즘 저랑 같이 작업하는 미국 그 여자 원어민이 계셔요. 그분이 저보고 맨날 favorite이라 그러면서 영어를 너무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맞다. 정말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원어민과 비교하고 교포와 비교하면 저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영어 스피킹이. 그러니까 조금 더 채워가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걸 보거나 알았던 것도 아직 입에 안 붙은 걸 보면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너무 영어가 편해지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기간 플러스 away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ing. 이 표현이 진짜 욕이네요. 그럼 한국말 해석하면 뭐다? 뭐 하려면 뭐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의역하면 얼마 안 있으면 뭐 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진짜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제가 같이 작업했던 원어민 남자 선생님 아내분이 한국인이고 공립고등학교의 교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연금 타려면은 연금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은 8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럴 때 그 원어민이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She's only 8 years away from qualifying for pens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간 away from ing라고 그랬죠? 그럼 8년 기간 나왔죠? away from 나왔죠? ing 나왔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내분은 8년 남았습니다. 뭐로부터? 자격 요건을 갖추다가 qualify for거든요. 그럼 ing형이 돼야 되죠? 연금은 펜션이잖아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이거구나. 이런 영어를 우리가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막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에둘러서 얘기해서 she needs to wait only 8 years 이렇게밖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가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표현의 다양성이 우선 결여돼요. 그리고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는 원어민이 천편일률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의 스피킹을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 나는 분은 이제 여기까지 오시고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학습자들은 이런 것을 일단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기초니까요. 완전 완기초 회화책만 볼 거예요. 완기초 회화책이 진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맨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뭐 how do you like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미리미리 이런 것을 이론적 학습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놓으시고 그래야지만 기초 회화책 같은 거라든지 이걸 마스터한 다음에 이걸 구사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또 이걸 하면 좀 늦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어가 4, 5년씩 걸리고 더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해 주십사. 그리고 중급은 봐라 내가 스피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욕심을 내자 이런 말이고 너무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8년만 했으면 영어를 받는 거죠. 아까 전엔 연금 자격을 갖추는 것은 qualify for였지만 이번에는 I'm only 8 years away from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것을 getting이라고 그래요. get one's pension 어때요? 좋죠? 정말 세련미 넘치는 원어민식 영어고요. 아직 이런 영어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냥 Yeah, I need to wait only 8 years before I can get my pension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인터미디어트 학습자들은 여기까지 와주시라는 얘기죠. 정말 이런 영어 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확인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살펴보고 있었다 이런 동사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구동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경우에 열의 여덟이 거의 구동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단독 하나의 동사보다는. 여러분 어떤 이런 내역을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걸 go through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go through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방에 분명히 펜을 하나 넣어두었어요. 근데 앞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 윗부분부터 맨 전 밑에까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가방을 훑어보고 살펴보죠. 그걸 I went through my bag이라고 그래요. 사사치 뒤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친구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에 가려고 그랬는데 옷장을 사사치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아마 자기 시스터가 그거를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옷장을 샅샅이 뒤졌을 때도 I went through the closet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을 샅샅이 뒤지고 살펴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 같은 게 있거나 중요한 법률 문서가 있어요.
이것을 정말 글자 한 줄 한 줄을 변호사가 법리적인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보는 것도 go through the contrac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충 보는 건 look over나 look through거든요. 쭉 한번 훑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go through가 그런 기본적인 뜻이 왜 있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터널 같은 걸 지나가는 거는 건너뛰고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초입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exit까지 다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go through the tunne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체킹이라고 물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checking the bank transactions가 되겠지만 많은 원어민들이 이때 go through를 쓰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는 거니까. 그래서 I was going through my bank transactions가 되는 겁니다. 동사 사운드를 이용해서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 묻기를 학습하겠습니다. 대표 문장을 보면은 How does 2:30 sound라고 해서 2시 30분 어때요? 라는 문장이죠. 자, How does something sound가 오늘의 대표 패턴이 되겠는데 자, 굉장히 쉽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How does something sound?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너무 쉬운데 왜 이거를 대표 문장으로 고르셨어요? 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How does something sound는 이런 겁니다. 자,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넌지시 떠보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넌지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바빠서 안 되는데 이거 어쩌죠 이거? 혹시 목요일은 어떨까요? 이러면은 How does Thursday sound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상대의 의견을 넌지시 떠보고 그런 느낌과 동시에 좀 미안함도 묻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관찰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번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넌지시 떠보는 경우 또 조금은 미안한 말투로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런 느낌이 좀 많습니다. 화요일은 안 되는데 어쩌죠? 목요일은 어때요? 이러면 How does Thursday sound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How does something sound는 How about이라든지 What do you think와 조금의 어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미안함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How does something sound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 맥락이나 그거에 따라서는 조금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상대 의견을 넌지시 떠보는 느낌이 들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떤 남편이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리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하니까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요리를 맛있게 집에서 정성껏 해줘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아내분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에서 넌지시 떠보면서 아내 생각을 간보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뭐냐? 원어민들이 how does something sound를 쓸 때 우리는 주구장창 is it okay with you 이런 표현만 써왔다는 거죠. 한 10년째. 괜찮으세요? 이럴 때. 뭐 일상 대화에서건 아니면 업무 메일에서건 제프에게 이메일 보낼 때도 쭉 제안해내놓고 is it okay with you 맨날 이런 영어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how does something sound를 쓸 기회를 많이 놓쳐왔다는 게 저희 두 번째 관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관찰 포인트는 무엇일까? Is it okay with you 하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상대에게 저자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자세로 약간 굽히는 느낌이 들어요. Is it okay with you? 이런 느낌. 근데 How does something sound는 때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들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리하기 싫어서 프라이드 치킨은 어때? 라거나 아니면은 제가 정말 죄송한데 화요일은 안 돼서 목요일은 어떨까? 이럴 때는 미안함이 느껴져요.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느낌이냐면 객관적으로 동등한 이퀄 파트너의 느낌을 줄 때도 많습니다. 자, 그 실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한국 학습자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 영어 학습자. B라는 분이 이제 미국인이시고 이분에게 영어 수업을 진행해 줄 수도 있을 그런 원어민입니다. 자, 그런데 A라는 분이 아직 B라는 분을 안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수업을 하기 전에 트라이얼 레슨 그냥 한 번만 수업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돈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B라는 분이 A라는 학생이 카톡이 왔어요. 수업 15분 전에. 와서 1, 2, 3을 적은 거예요. 첫 번째, 줌 초대 링크는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내왔고요. 두 번째,
수업 자료도 제가 준비한 걸로 할게요. 이렇게 놨고 세 번째 수업 10분 전에 그 레슨비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떠세요를 How does that sound라고 왔어요. Is it okay with you라고 오지 않고. 그러니까 is it okay with you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저자세의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원어민들에게 물어봐도 안 괜찮을 수도 있지만 괜찮을까요? 이렇게 들리는데 How does that sound는 이 맥락에서는 괜찮으시죠?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How does something sound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면은 그 나름의 효용성이 뛰어난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떠보는 느낌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미국 여성분은 이 표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쭉쭉쭉 얘기해놓고 How does something sound 하면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나 간보나? 이러면서.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투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 올리신 TV에 관심 있습니다. 30만 원을 원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25만 원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제 차로 직접 픽업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가격 깎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어디에서 How does something sound를 쓸 수 있죠? 혹시 25만 원은 어때요?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영작해 볼까요? 시작. How does 250,000 won soun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How does something sound가 이때는 뭔가 확실히 간 보고 떠보는 느낌 너무 세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그렇다면 What do you think of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뭐 쓰려면 쓰겠죠. What do you think of 25만 원 쓰려면 쓰겠지만 제 귀에는 How does something sound를 써줘야 그래도 좀 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What do you think of 25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당당하게 들려요. 너무 당당하고 마치 깎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좀 거만하게 들리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좀 미안한 느낌을 주는 조심스럽게 How does 25만 원 sound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적절하고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왜 이럴 때는 What do you think보다 How does something sound가 좋은지 감이 올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어 영어의 또 다른 특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어 영어의 특징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난 시간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국인이 구사하는 영어에는 시스템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또 situatio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혹은 issue 이런 단어들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한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노티스, 눈치채다. 자,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 경제 여건, 경제 환경이 안 좋다라거나 미국 경제가 지금 불황이다, 안 좋다 이럴 때 자꾸 economic condition 이런 영어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케이? 두 번째, situ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말이 한국말이 워낙 발달돼 있죠. 따라서 자꾸 무슨 situation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 situation이라는 표현은 단독 표현으로 가끔 씁니다. 앞에 형용사 없이 situation을.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면 자꾸 issue라고 해서 이런 영어를 아직도 하는 사람을 봤어요. The air pollution issue 라거나 the issue of air pollution 이런 말.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문제 이러면 자꾸 문제란 말 꼭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그냥 air pollution is 이렇게 영어를 하면 그 대기오염 문제가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컨디션, 시츄에이션, 이슈 이 네 가지 단어가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남발하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실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면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가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다고 할 때 체계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is great.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구어 영어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이란 말은 적어도 일상생활 영어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영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럼 언제 쓰느냐? 만약에 써야 된다면 서울시가
전 세계 주요 국외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비교했고 이것을 무슨 장표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 때는 시스템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 영어에서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런던 가보니까 대중교통이 서울보다 좀 못하더라 이러면 그냥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하지. 그것을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London이라고 하는 원어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지 말 것, 시스템이란 말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구어 영어에서는 the public transport system 이게 문어체입니다. 지금 문어체이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구사하는 영어예요. 아시겠죠? 이걸 지향하라는 얘기예요. 지향하고 어떻게 우리는 해준다? 바로 Seoul's public transportation is great. 이렇게 시스템이란 말 없이 그대로 public transportation is great.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영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포큰 영어에서는 이런 영어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몇 번 강조하고 인강에서 몇 번 이미 강조했다시피 항상 유아, 영유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리트럴부터 먼저 습득하기 마련입니다. 영유아들이 어떻게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많이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도 시라든지 소설 이런 걸 읽으면서 비유적 표현을 픽업, 자꾸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리트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채 처음부터 비유적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 이미 중고등학교쯤이 처음 영어를 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요즘 어린이들처럼 영어 유치원을 일찍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 친구들은 동화를 읽고 그림과 사파를 보면서 리트럴한 의미를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애들은 영어가 수월하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We are not there yet입니다. 아직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확장되면서 기술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거나 남녀 관계에서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유 저희 이제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뭐 이러면 We are not there yet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가 바로 구어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어체의 특징. 즉 구어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1대1로 옮기면 10중 8구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어체 영어의 특징이. 왜냐? 우리 한국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꼼꼼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어체에서? 구어체에서.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시간, 국사 시간, 국어 시간에 나오는 그러한 문어체 어투에서는 글자 하나하나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두었어요. 마치 신문 기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 영어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 즉 specify라고 그래요. 일일이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되려 어색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하는데 저희 관계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어체에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이게 자연스러운 구어체죠. 이것을 바로 결국에는 레지스터를 잘 지켜줘야지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말의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어체는 구어체답게, 문어체는 문어체답게. 하지만 한국 학습자들의 상당수, 이런 분들은 문어체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회사에서 업무 영어는 겨우겨우 하겠는데 스몰 토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를 겨우 버티기는 하더라도 내가 하는 영어가 너무 어색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말씀드려 봤고요. 따라서 인풋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구어체, 스포큰 영어의 인풋 양을 늘려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열심히 영작하는 노력을 한다고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고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 백에서는 거의 구어체 중심으로 꾸려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구어체 영어의 특징 1대1로 옮기면 브로큰 잉글리시 나온다. 10중 8구. 문어체는 뭐다? 단어 하나하나를 공간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공간 이동. 그러면 거의 90%는 맞아떨어지고 제대로 된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어 실력을 좀 키우고 문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면 문어체는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려운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다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나중에는
금방 극복이 됩니다. 학습 양만 늘리면. 하지만 구어체는 시간이 곱으로 3배, 4배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점 꼭 기억하면서 학습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맞을까요? 같은 이런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결국 정말 허접한 영어는 am I right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원어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쓸까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뭘까? 자, 보세요. 원어민은 이렇게 얘기해요. Does that look right to you? 라고 그래요. 수연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맞게 보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맞을까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라는 말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 응용 표현을 꼭 해드려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어민하고 그 과외를 받는다고 치고요. 원래는 매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수업을 받는데 향후 3주 동안은 스케줄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율이 끝났어요. 다음 주는 목요일 날 낮에 4시 반, 그 다음 주는 수요일 몇 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다시 원어민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미님, 이게 맞죠? 다음 주는 뭐 목요일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고 맞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Does that look right to you? 느낌 오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거란 얘기예요.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 성민님께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수요일 날은 3시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러면 that doesn't look right to me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진수님께서 무슨 파티를 해요. 하우스워밍 파티를. 근데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야, 진수 그 집에서 5시 30분에 파티하는 거 맞지? 이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죠. 아닌 것 같은데 3시 반 아니었나? 이러면은 그때는 소리의 개념이라서 that doesn't sound right to me라고 그래요. 이런 영어가 우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That doesn't sound right to me. 그러면서 wasn't it at 3:30? 이렇게 하는 거죠. 3시 반 아니었나? 이렇게. 그럴 때 쓴다는 거 조금 느낌 오세요, 여러분?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옷을 프리오더를 했어요. 옷을 프리오더를 해서 10개, 10피스를 구매한 거예요. 근데 토탈 원래 원가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장이 많이 할인해 주기로 약속해서 토탈이 300, 한 30쯤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이 이제 딜리버가 됐어요. 딜리버가 됐고 그 매장 매니저가 연락이 온 거예요. 토탈 350이라고. 하니까 제가 계산한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That doesn't look right to me라고 그래요. 이런 영어가 이제 입에서 나오면은 진짜 세련미 있는 원어민식 영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느낌 좀 오시죠? That doesn't look right to me. 시각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느낌 오실 거라고 봅니다.